이번 시간에 학습할 엑셀 VBA 기본 문법은 바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반복, 영어로 루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프로시저를 보면은 public, serve, 뭐뭐뭐 이름 쓰죠. 그리고 and serve 하고 이 안에 실행할 명령들 차례대로 얘가 실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실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바로 반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VBA의 기본 반복문은 for next, for each next, do whil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for next하고 do while문 중심으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완벽하게. 학습 파일은 데이터 언더바 12.xls x 파일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next 문부터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봅시다. for next는 원하는 횟수만큼,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법을 봐야겠죠? 여러분 여기 for 제어 변수, 이거는 여러분이 반복을 할 때마다 얘는 변수 값의 값이 기억이 돼요. 얘가 아무 때나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의도한 횟수만큼 반복이 돼야 되겠죠. 무한정 반복되면 무한 루프에 빠져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어 변수에는 처음에 반복을 시작할 때 그때 값 얼마부터 to 명령문이에요. to 종료값 얼마까지, 얼마가 될 때까지 나는 여기를 반복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next 만나죠. 그러면 for하고 next 사이에 이 내용들이 실제로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시작값에서 종료값, 이 값들은 얼마씩 증가됩니까? 바로 스텝, 그 다음에 증가값인데요. 이거를 생략을 하면은 1씩 증가가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죠?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리죠. 일단 엑셀에 데이터 언더바 12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우선 냅두고, 왜냐면 아직 문법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시트 3, 열어요. 그리고, 개발도구 탭에 삽입해서 액티브 X 컨트롤 해서 여기 명령 단추 보이실 거예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찍, 그냥 버튼 하나 만들어요. 예. 이름도 쓰지 마요. 자, 따닥.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게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메시지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그야 어렵지 않지? 이제 어느덧 어렵지 않은 말이 됐죠? 메시지 박스. 뭐라고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거 한번 실행되겠죠. 그죠? 자, 엑셀에서 눌러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해제. 눌러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확인. 자, 여기서요. 저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이 메시지 상자가 5번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확인 누르면 또 메시지 박스, 또 확인 누르면 또 메시지 박스,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5번 나오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게 반복할 내용이죠. 이게 몇 번 나오길 원해요? 엔터. 자, 여기 여러분 dim 변수를 지정할 건가요? 네. I as integer 이렇게 변수를 잡았습니다. 자, 반복할 내용은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몇 번 반복하길 원해요? for
I, 이게 바로 제어 변수. I는, 자, 여러분, 시작값 5바퀴, 5번 돌아야지 5번 메시지 박스가 나오겠죠? 1부터 5까지 이렇게만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약간 for next 안에 들어간다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i가 1부터 5까지 현재 i는 초기값이 1이에요. 그럼 얘는 1인 값을 기억해요. 그럼 next i 이렇게 만나면은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할 내용이 요거 하나예요. 그럼 현재 i가 맨 처음에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1일 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인쇄하고 끝나요. 그 다음 다시 여기로 올라가면 아직 5가 안 됐어요. 스텝 1이 빠졌기 때문에 1씩 증가가 돼요. 그럼 i는 1이었는데 또 1도 하니까 이제 2 되죠. 2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또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넥스트를 만나서 올라가면 무조건 1씩 증가돼요. 그 다음 3이 돼요. 그럼 3은 5보다 아직 크지 않죠. 내려와요. 그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또 찍어요. 올라가요. i 하나 증가해서 4 되죠.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올라가요. 하나 더 하면 5 되죠. 5까지는 돌아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기까지 찍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하나 증가하면 6 되죠. i가. 그럼 6은 5보다 크니까 빠져나오게 돼요. 돼요? 정말 5번 될까요? 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띵.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번 나왔어요? 확인.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확인.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세 번째예요? 확인.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확인. 네 번째.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5번째. 끝. 이해돼요? 이게 바로 반복이에요.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올 텐데요. 자, 요거 for a는 1부터 5까지 뭔 얘기? 1부터 a에 할당되기 시작해서 a는 얼마까지? 5까지. 그럼 1에서 5는 모두 뭐예요? 5번 반복하란 얘기죠? 셀즈 a, 1 이렇게 나왔는데 셀즈가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 셀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또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범위에 대해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죠.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또 버튼 하나 만들어 봐요. 괜찮아요. 일단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연습용으로요. 따닥.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범위를 지정할 때 이 범위는 여러분이 작업하려는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특정 셀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셀 영역이라고 불러요. 셀 영역 지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셀 영역을 보통 표시할 때 우리가 range라는 거를 써요. range. 그럼 잘 봐요. range는 셀 번지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 A의 3번지에다가 여러분이 자 값을 표시할 때 제가 value 속성 쓴다 그랬죠. value는 하고 XLVBA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A 3번지 셀에다가 VBA, XLVBA를 입력하세요. 이 뜻입니다. 결과 볼까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누르면 어때요? 찍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VBA로 다시 들어가서 이 A3를 어떻게도 쓰느냐면 셀즈라는 이것도 영역을 지정하는 애입니다. 셀즈 해서 근데 얘는 low, 행 그 다음 쉼표 찍고 열을 쓰게 돼 있어요. 얘는 그냥 A3이라고 썼죠. 자, low A3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열, 얘가 행이죠. 3행 이렇게 쓴다고요. 그 다음에 열은요? 열은 여러분이 A, B, C, D 이거 대신에 1, 2, 3, 4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A 이렇게 써도 돼요. 열 알파벳 써도 되고 숫자로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점 value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번에는 엑셀 VBA 말고 다른 걸 써볼게요. 참 재밌네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A의 3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과연 보죠. 엑셀 눌러서 누르면 참 재밌네요. 어때요? 아, 똑같은 A 3번지를 말하는 거구나. 이해돼요? 자, 요거예요. 이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 VBA 들어가서 자, 요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이제 기본이에요. 자,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dim, 자, 이제 이거는 이해될 거예요. dim I as integer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for i는 1에서부터 5. 이제 이건 이해되죠? 아, 1부터 5까지 5번?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cells 쓰고 row에다가 I 이렇게 썼어요. I를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I를 쓰면 여기가 I 행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어려워지려고 하나요? 그럼 뭐예요? I가 맨 처음에 1이면 일행 일열, 즉 A의 1번지. 그죠?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요. 예, A의 2행. 맞아요? 얘가 행 붙었으니까 행, 열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는 하고 자, 여기 점 value 이렇게 써도 되고 value를 생략해도 돼요. 는 하고 자,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글을 쓸래요? 아니면 숫자를 찍어볼래요? I를 찍어볼게요. I를요? 네. 그럼 I가 1이면 1행 1열에 1이 찍히고 2행 1열에 2가 찍히고 맞아요? next I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엑셀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이 버튼, 두 번째 버튼이에요.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1, A의 1번지, 여기 1,1이 바로 여기에요. 이 A가 컬럼으로 1이에요. 그럼 여기에 1, 그 다음에 I가 2면 여기에 2 이렇게 찍힌다는 이야기예요. 정말인지 보죠.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우와, 1, 2, 3, 4, 5가 나오네.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아예 자, 연습. 제가 이거를 2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부터 20까지 나오겠죠, 뭐. 맞아요. 눌러보죠.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포예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예.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잡힌다면 이 내용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되겠네요. 여러분, 요건 뭔 얘기예요? cells A행 1열. 뭔 얘기예요? A행이니까. 그렇죠. 바로 1, 2, 3, 4, 5가 차례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행 1열의 엑셀 VBA. 즉, 1열이니까 A열이에요. A열에 1행이면 뭐예요? A열의 1번지의 엑셀 VBA를 찍고 넥스트 만나서 위로 올라가면 A가 2가 되면 2행 A열의 2행의 엑셀 VBA 찍어라. 즉 뭐예요? 5번 엑셀 VBA를 찍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바로 포넥스트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응용입니다. 포 작업으로 와볼게요. 제가 번호를 B의 4번지부터 쭉 나오게 할 거예요. 번호를요? 근데 1, 2, 3, 4를 나오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일단 제가 B의 4번지부터 1, 2, 3, 4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여러분 디자인 모드 따닥.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CMD 번호 클릭 이벤트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만 한번 자동으로 표시해 볼까요? 어디에? 자, 아까하고 상황이 다르죠? 바로 여기서부터 B의 4번째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닥 DIM 그야 아까 배운 대로 I as integer 제가 쓸 건데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야 for로 돌릴 거예요. 그래요? for i는 1부터 10이니까 1부터 10이라고 쓸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next도 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사이에 쓸 말은 뭡니까? 그죠? 바로 이 셀에 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예요. 아까처럼 A의 1번지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B의 3번지를 기점으로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4행 1, 여기는 4행 2열, 5행 2열, 6행 2열, 7행 2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자리가 보세요. B의 4번지가 4행 2열 아니에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제가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셀즈 난 대놓고 쓸 거야. 4행 2열에 I 값부터 찍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4행 2열만 찍히잖아요. 5행 2열, 6행 2열에는 아무것도 안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 셀즈의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I를 쓴다는 분이 계세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답이 1,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번호가 여러분 몇 번째 행이죠? 세 번째 행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 번째 행이니까 I 다음에 쉼표를 하나 찍고 여러분이 뭐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어떻게요? C라는 변수라든가 Clow라든가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예, 여러분 편한 대로 저는 현재 행 뭐 이런 뜻으로 Clow를 썼어요. 그래서 Clow는 원래 3이다 이렇게 초기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Clow를 써요? 예, Clow를 써요. 그리고 플러스 I 이렇게 쓰면 어때요, 여러분? 자, 좀 아까보다 조금 머리 쓴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Clow 플러스 I 하면은 그럼 I가 1이면은 3에다 1도 하니까 4행 2열. 그렇죠. I가 2면 3에다가 2도 하니까 5행 2열. 예. 자, 결과 나올까요? 엑셀로 돌아갑니다. 눌러볼게요. 디자인 모드 해제. 자동 번호 짠. 어때요?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를 먼저 이해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플러스를 해보죠. 지워봅니다. 자, 디자인 모드 누르고 자동 번호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번호가 1에서 10이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작 번호 100번부터 끝 번호 1000번까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변수를 일단 두 개를 잡으세요. S하고 E하고 두 개를 잡아요. S는 뭐고 E는 뭐예요? 이렇게 사용자한테 물어봐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S는 하고 인풋 박스 인풋 박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 번호를 입력할 시작 번호를
입력할 시작번호를, 그냥 시작번호를 입력하세요. 이게 낫겠네요. 시작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처음에 등록할 시작번호를 입력하겠죠. 그 다음 2는 한 다음에 인풋박스. 네,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에서 500번 번호까지 입력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작번호 사용자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번호 자동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i는 얼마에서 얼마라고 써야 될까요? 1에서 10이 아니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 그렇죠. 시작번호 s가 기억하죠. s부터 2까지 이렇게 써야죠. 그럼 s부터 2까지 값을 이제 i가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겠죠. 그러면 cell low 플러스 i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왜요? i는 이제 시작번호, 어떤 사람은 자기네 회사에 맞게 시작번호 100번부터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을 입력하면 s의 초기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i는 100이죠. 그럼 cell low가 현재 3인데 3에다 100을 더하면 103번 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 안 되네?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꾸 여러분이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변수를 여기다 더 써도 되는데 같은 데이터 타입일 땐 옆에다 여러 개 써도 돼요. 그냥 쓸까요? 네, 그래요. 쉼표 찍고 뭐라고 쓰느냐면 in이라는 변수, incnt라는 변수를 제가 하나 더 잡을게요. 그래서 incnt라는 변수를 얘가 반복을 할 때마다 1행씩 증가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요. incnt는 incnt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incnt가 0인데 0에다 1 더하면 얘는 맨 처음에 1 되죠. 1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i 대신에 incnt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요. i 맞죠? 예, i 맞아요. 이 사용자가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엑셀로 들어갑니다.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자동번호 눌렀습니다. 제가 시작번호 우리 회사 100번부터 입력해야 돼요. 시작번호 100번이에요. 확인. 마지막 번호 300번이다. 썼어요. 확인. 봐요. 시작번호 100부터 쭉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번호 보이세요? 우와 300 나온다. 이렇게요. 정말 빠르게 입력되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또 자동번호. 우리 회사는 시작번호 1000번부터 입력해요. 1000 확인. 마지막 번호 1100번이에요. 이렇게. 어때요? 오 들어간다. 이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게 바로 포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옆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거 날짜. 날짜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요? 날짜는. 네, 날짜. 자, 여기 여러분 쭉 보면 어떻습니까? 난리 났네요. 이 데이터 여기 밑에 있죠? 이 내용은 다 지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하고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현재 지점부터 밑에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범위를 지정해 줘요.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날짜 표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오늘 날짜가 쫙 표시가 돼야 된다. 이 번호 옆에 여기. 그럼 날짜 자동으로 쫙 표시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날짜 표시 따닥 누르면 되죠. 디자인 모드 따닥. 그럼 날짜는 여러분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야 옆에 번호가 끝나는 행까지 날짜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반복적으로 날짜를 표시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요. dim 변수 잡아야죠. 반복적으로 실행할 변수 i 쉼표 그 다음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야 그 행 얘도 따져서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네, 행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몇 번째 행부터 표시할 거냐?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냥 네 번째 행부터 간다고 합시다. 그럼 중요한 거는 네 번째 행부터 몇 번 행까지 날짜가 표시돼야 되는지 그걸 기술을 해줘야 돼요. 저의 얘기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마지막 행이 어딘지 and low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요. 우와, 그거를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as integer 자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뭘 하냐면 마지막 행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날짜를 여기서부터 표시를 하면 어디까지 날짜를 표시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 필다운 눌러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데 아니요, 여러분. 똑같은 날짜가 끝까지 들어가길 원해요. 얘가 입력한 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있어요. range요. 네. 자, range 다음표 열고. 자, 여러분 데이터 번호가 처음 입력된 게 어디예요? B의 4번지죠. 그래서 range B의 4번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점 and B의 4번지부터 끝이 어디야? and. 근데 중요한 거는 끝이 어디야 했는데 가로 열고 여러분 이렇게 4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자, 4개의 인수 중에서 자, B 4번지를 중심으로 왼쪽의 끝, 오른쪽의 끝, 위의 끝, 아래 끝. 어디예요? 아래의 끝. 엑셀 다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렇게 써요.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행이 몇 행인지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요. 그게 바로 and low. 이렇게 쓰면 거기가 몇 행인지가 나와요. 오케이? 와, 이거 알아둬야 돼요. 많이 써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뭘 하냐면 for i는 4행부터 어디까지? and low 행까지. 4행부터 and low까지. 똑같은 내용. 셀즈에 4행이니까 i가 기억하죠? i행 몇 열이요? 3열. 그죠? 아까 2열이었으니까 그 옆에 이제 3열. 3열에다가 오늘 날짜를 찍어줘. 데이트.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리고 next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디 결과 볼까요? 자, 날짜 표시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우와, 날짜가 정말 다 나오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참고로 제 날짜 서식은 보지 마세요. 날짜 서식이 영문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여기는 한글 서식이 되어 있는데, 영문 서식이 돼서 그래요. 이건 뭐 바꾸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한글판이면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 바로 여기에서 이게 영문판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 한국어판으로 바꿔놓고 확인 누르면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는 주로 이럴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포의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먼저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중포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께서는 엑셀 매크로 VBA의 반복문을 학습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중포 넥스트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란 말은 포 안에 또 다른 포문이 존재하는 걸 말해요.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 사각형이 있어요. 나는 이 사각형 1, 2, 3번을 차례차례로 반복해서 실행할 거야. 그럼 포, 우리가 앞에서 썼던 대로 포 i는 1에서 3, 세 바퀴 돌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각각의 사각형 하나하나마다 작업을 처리해야 할 동일한 업무가 무려 3개씩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작업을, 동일한 작업을 3번 반복 처리해야 된다면 반복 처리는 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한 번 실행할 때 조그만 애들 3번을 반복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이니까 이 안에도 포를 써서 1에서 3까지 이렇게 포 안에 얘가 한 바퀴 돌 동안에 얘는 3바퀴를 도는 작은 포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이중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쓰는 겁니다. 포, 바깥의 포, 그러면 이 바깥의 포는 여기가 넥스트예요.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 이게 3이면 1부터 3까지 하나씩 증가하도록 할래. 그리고 그 안에 포 변수는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여기 시작에서 종료까지 여러 번 뺑뺑이를 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얘는 넥스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구조가 바깥에 부모님 포, 안에 자식 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dim i, j as integ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i는 2에서 9까지 보이죠?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파일 데이터 언더바 12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생겨요. 새 시트 여세요. 끝으로 보낼까요? 이렇게. 자, 새로운 시트를 연 다음에 일단은 버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삽입해서 버튼 하나 클릭해요. 그리고 드래그 이렇게 따닥.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포 dim부터요. dim i, j 꼭 ij를 써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포문을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ij 이런 변수이기 때문에 저도 통상적인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포, 자, 제가 이렇게 i는 2부터 9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예요? 초기값이 마무리 종료값 9, 2에서 9까지 1씩 증가하세요.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를 또 썼어요. 제가 포 j는 역시 2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가 2일 때 얘는 2부터 9까지 계속 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실행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셀즈요. 네, 셀즈 i행 j열. 그럼 i행 j열이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i가 초기값 2,
내려와요. J도 초기값 2죠. 그러면 2행 2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배경색을 제가 넣으려고 해요. 배경색을요? 네. 배경색을 넣을 거예요. 그럼 배경색을 어떻게 넣습니까? 점 인테리어 점 컬러. 이게 배경색이에요. 이 셀의 배경색. 즉 2행 2열 즉 B의 2번지가 됩니다. B의 2번지의 배경색을 넣어라. 어떻게 해요? 레드, 그린, 블루, RGB 하고 자, 이 레드, 그린, 블루의 각각의 색상을 모두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게 여러분 소원이에요. 다르게요? 네. 만약에 제가 233, 234, 222 이렇게 쓰면은 정해놓은 값을 쓰면은 이 포를 돌 때마다 모두 똑같은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보여드리죠? 자, next J 이러면 제 얘기는 i가 2일 동안에 J는 2부터 9까지 여기를 2부터 9까지 9가 될 때까지 여기를 계속 돈다는 이야기예요. 즉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2행 5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J가 9가 되죠? 되면 내려와서 next I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네. 참고로 next J, next I는 포문일 경우 내가 이 포 J에 대한 문을 여기까지 해서 닫겠습니다. 포 I에 대한 문은 여기서 닫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다 변수 이름을 쓴 겁니다. 됐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로 돌아가서요. 결과를 보면 자, 눌러보세요. 어때요? 똑같은 색깔로 다 들어가요. 2행 2열부터 들어가는군요. 네, 여기가 i가 2일 때 얘는 J는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숫자도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따닥. 여러분 숫자도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살을 좀 붙여볼게요. 셀즈 i행 J열에는 뭐가 들어가게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셀즈 i, j 점 value에는 i하고 j를 곱해서 집어넣을까요? i하고 j를 곱한다고요? 네. 그러면 i가 2 하고 내려오면 j가 2죠. 그럼 2행 2열에는 2 곱하기 2, 4가 들어가요. 그리고 배경색 넣고 그리고 next j 만나면 여기로 가죠. 그럼 j가 3이에요. i는 여전히 2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원리를 자, 제가 중단점을 넣었어요. 잘 보세요. 자, 요거 실행한다 그랬습니다. 실행 누르면 한 번 더 i는 맨 처음에 2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그리고 j도 2예요. 그러면 2행 2열에 2 곱하기 2 해서 4가 들어간다고요. 4가 셀즈 2행 2열에 4. 그 다음에 여기 2행 2열에 배경색은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색깔이 들어가요.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누르면 포 J로 간다고요. 여기. 그럼 J가 3이라 2행 3열에 2 곱하기 3 해서 2행 3열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됐죠? 이렇게. 그럼 J는 이제 4 되죠. 그럼 2행 4열에 대하여 2행 4열이에요. 그럼 2 곱하기 4 하면은 8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뺑뺑이를 돌아요? J가 9가 될 때까지. 아직 9가 안 됐어요. 6이네요. 자, 보세요. 보여드리죠? 자, 이제 얼마 됐을까요? J 8이에요. 그럼 2 곱하기 8이에요. 그러니까 i는 한 바퀴 돈데 비해서 J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9가 됐습니다. J가 9예요. 그럼 2, 9, 18. 그쵸? 2행 9열에 18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9가 됐고, 그 다음
어때요? 아, 넥스트 i를 만나는구나. 예, 9까지 돌았으니까 이제 i를 3으로 드디어 바꿨습니다. i 3이에요. 3행. 그럼 j는 다시 10이라고요? 아니에요. 내려가면 j는 다시 2예요. 그러면 3행 2열부터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줄이 되는 거죠? 3행 2열부터 3행 9열까지 또 도는 거예요. 개념 이해돼요? 이런 구조예요. 자, 중단점 해제합니다. 개념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숫자 넣을 거고 색상을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쓰면 안 되겠고 제가 어떻게 쓰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바뀌는 숫자를 써주면 돼요. 즉 이렇게 뭐 150에다가 더하기 뭐 i 곱하기 뭐 1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5에다가 플러스 이 숫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고쳐보세요.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i 곱하기 뭐 얼마 쓸까? 뭐 13 뭐 이런 식으로 또 뭘 써볼까요? 뭐 120 플러스 자 J를 쓰면 안 됩니까? J를 써도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요. 지금 J까지는 I 값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J는 I가 한 바퀴 돌 때 J는 똑같은 그 뭡니까? I가 2일 때 J는 2에서 9까지 돌아가죠. 그러니까 I 값만 증가시키면 두 번째 줄이면 똑같은 색깔. 두 번째 줄은 똑같은 색깔이에요. 세 번째 줄은 또 똑같은 색깔. 이렇게 되게끔 제가 I 값만 쓴 거예요. 자, I 곱하기 한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변화가 좀 생겨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보기. 버튼. 어때요? 우와, 프리즘 같다. 그죠? 이렇게. 예, 이게 결과예요. 즉, 같은 행에 대해서 I 값만 가지고 우리가 곱하기 10, 12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같은 행은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 다음 줄은 또 색깔 또 다르죠? 그 다음 줄 색깔 다르죠?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효과예요. 이게 바로 이중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중포 원리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원리를 다중포 시트로 와보시겠어요?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실제 데이터 여기 C의 4번지 보이죠? 여기서부터 G의 9번지 여기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이들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조사를 해서 판매 대수가 7 이상인 거 7 이상에 대해서만 색상을 배경색을 넣어줄 거예요. 7 이상에 대해서요. 예. 이걸 이중포로 우리 해결을 해보자 이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 그냥 포의 개념을 익히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여기는 뭡니까? C의 4번지부터 G의 9번지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C의 4번지부터 G의 9번지. 이게 바로 범위가 돼요. 그럼 이 범위의 각각의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그 값이 7 이상인지 물어보고 7 이상이면은 배경색을 넣어주자 이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버튼을 일단은 하나 만들어요? 그래요. 버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요. 버튼 만들고 따닥 눌러 봅시다.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일단은 한 행의 각각의 열에 대해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dim i, j as integer 이렇게 해서 변수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네, for로 써야 되죠. for i는 자, i는 썼습니다. 그럼 i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네,
4, 맞아요? 예. 자, C, 4부터 G에 9예요. 그러면 일단은 행부터 여러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I는 4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4행부터 9행이라 그랬지? 그럼 4부터 9행까지. 그럼 이 한 행에 대해서 여기는 모두 몇 개입니까? 5개인데 여기도 C열이니까 뭐예요? 3부터 4, 5, 6, 7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포J는 3부터 2, 7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셀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각의 셀즈 몇 행 몇 열? I행 J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얼마? 7보다 크거나 같으면 7 이상이면 이걸 써야 되죠. 그러면 if문을 써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문 안에 드디어 우리가 if문도 써보는 거예요. if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then 이렇게. 우와, 이게 되는군요. 네, 반복문 안에서 각각의 값들에 대한 체킹 작업 if문으로 하면 돼요. 됐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맨 처음에 I가 4고 J는 3부터 7까지 도니까 4행 3열의 값을 먼저 읽어와서 그게 7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7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셀즈 I행 J열에 예,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인테리어 배경색이에요. 인테리어 점 컬러는 RGB 해서 색상을 여러분이 넣어주면 돼요. 자, 색상을 여러분이 녹색 계열로 넣을 거면은 레드, 그린, 블루에서 레드의 값, 블루의 값을 약하게 주고 그린의 값을 좀 더 진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여기는 25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린은 200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값 한 35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됐어요. 그리고요. 아니면 그냥 and if 이렇게 써버려요. if면 and if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7 이상이면 배경색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오면 돼요. 자, 내려오면 누굽니까? 다음 바퀴 돌아야 되죠. next J, enter, 그 다음에 next I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와, 이게 다라고요? 예.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한번 작업해 볼까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 잊지 마세요. 눌러봅시다. 띵. 어때요? 우와, 들어갔네. 예, 이렇게. 7 이상인 값에 대해서만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죠? 오,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여러분 여기에 보시기에 을의 값이 2월 달에 3이 아니라 8이었더라. 화면에 변화 없죠? 버튼 눌러주면 바뀌어요.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중포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포하고 if까지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자고요. 보면은 두 문이 나와요. 두 루프라고 나와 있죠. 자, 얘는 정해진 횟수가 없이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혹은 만족하지 않는 동안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처리하세요. 이건데요.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식을 보면 do until 조건식 반복 실행 루프 나오죠.
자, 여기서 이 until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뭐 값이, 즉, 조건이, 어느 순간에는 뭡니까? 만족이 되겠죠. 그럴 때까지는, 즉, 여기 보시면, do until i가 5보다 클 때까지, 이 말은, 현재 i는 5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클 때까지, 즉 5보다 i 값이 클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반복을 좀 해줘. 루프 보이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do until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구조냐면은 아까 for는 그 초기값 있고 그 다음에 종료값이 있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조건만 있습니다. 즉 i의 초기값 맨 바깥에 1이었고 sum은 0이었습니다. 그런데 i가 5가 될 때까지 돌아라. 1이니까 5 아직 안 됐잖아요. 5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sum은 sum 더하기 i, 여기 이게 반복문에 해당되는 거죠. sum은 sum에다 i를 더해요. 0이었는데 0에다가 i 값 얼마? 1을 더해요. 그래서 sum에 넣어요. 그럼 sum은 1. i는 i 더하기 1. 아까 i 1이었는데 1에다 1 더하면 i는 2 되죠. 루프 만납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2가 되니까 2가 5보다 커요? 2가 5보다 클 때까지? 아니죠. 2 작죠.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um 아까 1이 있었죠. 1에다가 i 값 2 더하니까 뭐예요? sum은 3이 되더라. i는 i 더하기 1하니까 i 아까 2죠. 2에다 1 더하니까 i도 3이 돼요. 올라갑니다. 3이 5보다 클 때까지 아직 안 크죠? 내려와요. 그럼 sum이 3이었는데 3에다 3 더하니까 sum은 6이 돼요. i는 i 플러스 1하면 i가 3이었는데 하나 더하면 4 되죠? 이렇게 돼요. 그거 올라가면 4가 5보다 클 때까지 아직 안 크죠?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sum에다가 또 그 아까 6이었죠. 6에다가 또 뭡니까? 4 더하면 10 되죠? 이렇게. 그러면 또 4에다가 1 더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i 5 되죠? 5 되면 또 올라갑니다. 5가 5보다 큽니까? 아니죠. 똑같죠. 내려와요. 그러면 10에다가 5 더하니까 15가 되죠. sum은. 15가 되고 5에다가 1 더하면 i는 얼마? 6. 올라가요. 6이 5보다 큽니까? 크죠. 그러니까 조건 만족하는구나. 드디어 이 끝이 왔구나. 빠져나가자. 프로그램 끝. 그래서 sum은 15가 저장돼요. 이해돼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while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단 뉘앙스가 달라요. while이라는 건 뭐뭐 하는 동안이죠.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 뜻이에요. 즉 부등호만 달라요. i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럼 현재 1이니까 5보다 작네 내려가자 실행하자 루프 만났네 또 올라가자. 그럼 i가 이번에도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요. 그럼 내려가서 또 돌아요. 이렇게 즉 do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문을 실행하는 거고 until은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이런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do 루프문은 제가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우선 아주 쉽게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요. 엑셀에서 돌아옵니다. 자, 시트 4 나오죠?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빈 단추를 하나 만들어 보죠. 액티브 X에서 명령 단추 찍 버튼 하나 만들어요. 부담 없이 따닥. 자, 여러분이 뭐를 할 거냐면 1부터 10까지 합계는 55입니다.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합계가 55다라는 메시지 상자를 뿌릴 겁니다. 그러면 자, dim 자, 일단 제가 화면을 좀 올릴게요.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자, dim 해서 I, sum as integer 변수 지정부터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i는 초기값 1이에요. sum은 0이에요. 이거는 반복하기 전에 미리 초기값을 대입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do while 했어요. do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돌아라 이거지요. 그리고 써요. 뭐라고요? sum에다가 현재 i 값을 더해줘. 이렇게요. 됐죠? 그럼 i가 현재 1이니까 sum은 0이고 0하고 1 더해서 sum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i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줘요. i는 i 더하기 1. i에다 1 더하면 2 되죠. 2를 다시 i에 넣어줘요. 이 뜻입니다. 그럼 i는 결국 2가 되죠. 그럼 누구를 만난다? 루프를 만나서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2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러네요. 그럼 내려와서 요거 실행하고 또 값 바뀌고. 됩니까? 자, 그리고 루프를 벗어나면 메시지 박스. 뭐라고 메시지 뿌려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합계는 뭐 누가 기억해요? 1부터 10까지 합계 sum. 됐어요? 그러면 55가 나오면 되지요. 자, 엑셀로 돌아가서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러봅시다. 어때요? 55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 그러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do while 문이에요. 좀 감이 오세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따닥. 아이고, 디자인 모드. 다시 따닥 들어가 봐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5번 사람 이름을 입력받는 거예요. 5번이요? 네. 자, 보세요. 5번이니까 이제 얘를 5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sum은 필요 없죠. 자, 5번 입력받아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느냐. 이렇게요. 이름을 입력받는 거니까, 자, 요거 sum 필요 없어요. 그냥 i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는 거니까 dim, 이름, as, string, 이렇게 쓸게요. 문자를 입력받는 거니까. 어디서요? 네, 5번 입력받을 거니까 여기다가 while에서 뭐라고요? 이름에는 input box 뭐예요? 가로 열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받으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리고요. 기왕 입력받은 이름은 엑셀에다 뿌려보죠. 셀즈 몇 행 몇 열에 뿌릴까요? 바로 i행 3열에다 뿌릴까요? i행 3열. 자, 자리 좀 볼까요, 여러분? i행 3열은 힘들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어디에다가 1열에다 뿌리도록 하죠. 자, i행 1열 이렇게 일단 해보죠. 그럼 뿌릴 내용은 뭐예요? 이 자리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뿌려봅시다.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자, do while 이해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자, 해보자고요. 엑셀로 돌립니다. 잘 보세요. 자, 눌렀어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렀어요. 이름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조연화 썼어요. 엔터 꽝. 어때요? 아, 조연화 들어왔다. 그 다음에 미수연 엔터 꽝 들어오죠. 그 다음에 홍남이 엔터 꽝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박수민 들어오죠. 그 다음에 고소미 들어오죠. 끝. 5번. 됐습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do while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for로 해도 돼요? for로 해도 상관은 없죠. for문으로도 가능하죠. for i는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쓰고 이름은 input박스하고 sells i행 1열은 이름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이거 for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for로 쓸 건지 do while로 쓸 건지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면서 직접 선택하시면 돼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복문에 대해서 do while하고 for next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or each문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매크로 VBA의 반복문 중에 for each next문에 대해 공부해보고 아울러 with and with 문도 함께 학습할 거예요. 학습 파일은 데이터 언더바 14.xls x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for each문이 나왔는데 앞서 공부했던 for next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반복한다는 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for each는 개체, 그러니까 여기 in 뒤에 개체라는 거는 그룹을 말해요. 즉 덩어리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덩어리요? 예. 그러니까 엑셀의 어떤 특정한 범위 또는 엑셀에 여러분이 작업할 워크시트 있죠. 한 문서의 워크시트가 예를 들어 150개가 있다. 그럼 그 150개 워크시트 각각을 참조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그럴 때 for each를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또는 배열의 각각의 원소들을 여러분이 읽어와야 한다든가 이럴 때도 for each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문법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형식을 보면은 for each 그리고 우리 for next에서 봤던 그 변수를 써요. 이때 유의사항은 이 변수는 평범한 인티저형, 실수형 이런 변수가 아니에요. 얘는 이 뒤에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뒤에 내용 참조할 개체 썼죠. 여기가 영역이라면 이 변수 또한 영역형으로 변수가 지정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얘가 레인지면 얘도 레인지 타입이 돼야 되고요. 얘가 워크시트면 얘도 워크시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문법을 일단 기억해요. 그 다음에 변수 다음에 in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참조한 다음에 실행 명령 기술은 반복적으로 실행할 동작을 여기다 써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next 다음에 여기 변수가 i면 여기도 i. 근데 생략해도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dim wk as worksheet.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wk 변수를 지정할 건데 어떤 형식이다? 워크시트형 개체 변수다. 워크시트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워크시트를 가리키는 변수 wk예요. 그 다음 dim I as integer, i가 정수값이죠. i는 초기값 3을 가졌네요. for each wk 이 변수 그대로 in 하고 뒤에 참조할 개체가 얘하고 타입이 똑같다 그랬죠. 워크시트. 즉 이 문서의 워크시트들을 너는 다 하나하나 참조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문서의 첫 번째 워크시트가 WK가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셀즈 I행, 즉 3행 2열. 무슨 말이에요? B의 3번지에다가 wk.name 나왔죠? wk.name은 뭐예요? wk가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 타입이 워크시트, 즉 워크시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얘가 이 문서의 워크시트들을 다 참 좋아하잖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워크시트를 하나씩 읽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읽어온 워크시트의 이름을 셀즈 I행 2열에 갖다 넣어라 이 뜻이에요. 와닿지 않는다.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엑셀 열고 데이터 언더바 14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자, 메인에서 제가 버튼을 2개 만들어 놨거든요. 시트명 표시하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버튼을 따닥 눌러서 코딩할 건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냐면 B의 3번지부터요. 시트 이름들 있죠. 자, 이 문서 데이터 언더바 14 현재 문서에 워크시트 이름 뭐뭐 있어요. 메인, 포이치, 판별, 위드문, 실습, 샘플 이렇게 시트 이름들이죠. 얘네들이 여기에 땅땅땅땅 표시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거예요. 어떻게? PPT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해를 이제 해보죠. 시트명 표시하기, 디자인 모드, 따닥. 자, 어떻게 쓴다고요? DIM, 일단 워크시트 하나하나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를 잡아요. 워크시트, 줄임말 WS로 잡겠습니다. as, 데이터 타입은 뭐라고요? 워크시트. 자, 워크시트를 써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워크시트형 데이터 변수 WS. 그 다음 DIM, 뭐로라고 할까요? R, as, integer 이렇게 제가 정수형 변수를 잡았습니다. 자, 이때 R은요, 자, R에 대한 값 쓰겠습니다. R은 3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3행부터 제가, 3행 2열, 셀즈 R행 3열, 2열, 그죠? B의 3번지에 제가 셀 이름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each를 쓴다는 얘기예요. for each 하고 변수 WS 썼죠. WS in worksheet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현재 액티브 워크북 이거를 안 썼는데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현재 작업 중인 문서에 대해서 워크시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표시할 거니까 액티브 워크북을 안 써도 돼요. 알아들어요, 얘가. 이렇게만 써도. 그러면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 그 개체들을 하나하나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워크시트 하나하나를 WS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셀즈, 자, 셀에 현재 버튼이 있는 이 셀에 어디 B의 3번지. 그럼 3행이 지금 R이 3을 가리키는 거죠. 열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즈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R행의 2열에다가 점 여기에 값에는 밸류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알아듣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돌면은 첫 번째 워크시트 WS 점 찍으면 워크시트의 속성과 메서드가 뜨게 됩니다. 워크시트의 이름, 네임, 속성 나오죠? 워크시트 이름. 워크시트는 이름 갖고 있죠? 워크시트의 이름을 자, 보세요, 여러분. for next하고 비교하면 돼요. 얘가 한 바퀴 돌면 당연히 워크시트들 중에 첫 번째 워크시트가 WS
S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워크시트는 누구예요? 메인이에요. 그럼 메인의 워크시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징들, 속성과 메서드 있겠죠? 그 애가 바로 WS 점 찍으면 다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나는 워크시트 이름을 R행 2열에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음 번째 돌면 두 번째 워크시트 또 읽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줄에 표시가 돼야 되죠. R은 R 더하기 1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next 이렇게 써도 되고 next WS 이렇게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은 1, 2, 3, 4 대신에 워크시트들을 차례차례로 한 바퀴 돌 때마다 읽는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엑셀로 돌아가서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명 표시하기. 어때요? 메인. 포이치 판별. 위드만 실습. 샘플. 어때요? 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트명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자, 시트명 표시하기 디자인 모드 따당 눌러서 이 내용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 CMD 표시, 프로시저, 개체 보이죠? 요 개체 목록 단추 누르면 CMD 시트명 검색이 있을 거예요. 자, 시트명 검색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응용을 해보죠. 제가 시트 이름이 굉장히 많을 때는 사용자가 시트 이름을 입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시트 이름을 입력하고 해당 시트를 열어주면 어때요? 사용자는 편하겠죠. 우리처럼 시트가 4개만 있으면 이렇게 원하는 데를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문서 서식을 150개 시트를 쫙 만들어 놨어요. 한 문서에.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문서 이름, 시트 이름 입력하고 있으면 그 시트로 이동하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나? 그럼요. 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디자인 모드에서 자, 시트명을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죠. DIM 자, 시트명 입력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요. S 이름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s string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S 이름은 input box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니까 검색할 즉 여러분이 작업할 시트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시트 이름을 입력하겠죠. 그게 S 이름에 들어가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시트가 현재 문서에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먼저 따져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력한 시트 이름과 현재 문서의 시트 이름 모두를 비교해서 같은 게 있어야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DIM WS as worksheet copy 컨트롤 C 왜요? 카피해야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랑은 프로시디어 완전 달라요. 그래서 DIM 변수 잡으면 이 동네에서 WS와 이 동네에서 WS 완전 달라요. 자, 그 다음 여기 카피합니다. 포이치 그대로 컨트롤 C 이게 핵심이니까. 아하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제가 이제 핵심이 if 비교를요? 그렇죠. if 자, 뺑뺑이를 돌아야죠.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 이름과 S 이름이 똑같냐. 그죠? 그래서 만약에
WS 워크시트의 뭐? 이름, name. ws.name이 똑같니? 뭐랑요? S 이름과 똑같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물어서 똑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있으면은 여러분 시트 이름을 입력한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시트, 해당 시트를 열어줘요. 시트. 자, 시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네, 바로 S 이름이잖아요. S 이름. 맞죠? 시트 이름을 제가 예를 들어 메인 이렇게 쓰면 메인, 시트 이름 메인. 이걸 어떻게 해라? 열어줘라. 액티베이트.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시트 이름을 입력하면 WS는 현재 문서의 모든 워크시트들이 얘랑 똑같은지 한 바퀴 돌 때마다 검색을 할 거예요. 똑같니? 이렇게요. 그럼 똑같아서 그 워크시트 열어주죠. 열어주면 뭐 하면 돼요? 일단은 이 더 이상 뺑뺑이 이제 만약에 똑같은 애가 이 사용자가 자 보세요. 사용자가 for each 판별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를 열어주고 더 이상 다른 애들 똑같으냐고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 판결됐으면 어때요? 이거 열어주고 for는 더 이상 실행할 필요 없는 거죠. 반복할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똑같은 게 이미 여기 나왔으니까. 나왔으면 이 폼은 더 이상 돌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exit, 빠져나와 이렇게 써야 돼요. 어디를? 폼을 이렇게. 이러면 더 이상 폼은 실행하지 않아요. and if 이렇게요. next. WS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지 말게요. 이렇게.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WS가 자, S 이름이 for each 뭐였습니까? 이름이 for each 판별이라고 제가 썼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맨 처음에 WS는 메인부터 읽어요. 네, 현재 문서의 첫 번째 워크시트. 그럼 메인이 for each 분석과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다르니까 내려와서 넥스트 만나서 다음 번째 워크시트를 읽어요. 그게 for each 분석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그럼 그 문서 열어주고 exit for 하면은 빠져나와서 더 이상 반복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더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메인이에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시트명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위드문 실습 이렇게 쓰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어때요? 우와, 위드문 실습 창이 열리네? 네,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4개짜리는 매력 없지요. 근데 뭐 100개 이렇게 되면은 검색하는 게 빠르죠. 그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or each 판별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워크시트만 가지고 for each를 쓰느냐? 아니죠. range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B3에서부터 B의16까지 보이세요? 네. 여기까지 데이터들 중에서 이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평점이 10점 이상인 애들만 합계를 여기다 맨 마지막 칸에 합계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각각의 애들 이 영역에 B3에서 B의 16 영역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꺼내서 너가 10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봐서 10 이상이면
점수를 누적을 하고 그 합계를 여기다 표시해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디자인 모드 따닥. 자, 그럼 여러분 핵심은요. 일단은 범위죠, 범위. dim. 자, 해볼까요? dim. 그리고요. rng as range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영역이니까요. 그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곧바로 핵심을 제가 알려드리죠. for each 이렇게 쓰고 자 변수 이름이 rng in 하고 여러분이 참조할 범위가 어디예요? 바로 B3에서 B의 16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range B3에서 B의 16. 이 범위에 대해서 그럼 얘는 B3에서 B의 16번지 하나하나를 즉 한 번 읽을 때마다 B3, 그 다음은 B4, 그 다음은 B5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에서 얘가 맨 처음에 B3번지 값을 RNG가 읽어요. 그럼 B3번지 값이 얼마 이상, 10 이상이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게 핵심이에요. if RNG가 10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근데 RNG 하면은 우리 보통 값 표시할 때 B3번지, range, B3점 value, cells, 3,2 가로 닫고 점 value 이렇게 썼듯이 얘도 자, 점 value가 이렇게 써야죠. 됐죠? 그래서 이 RNG 값이 처음 읽으면 B3번지 값을 읽어요. 그럼 B3 점 value 이 말과 똑같아요. 이게 10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이 값을 누적하라 그랬죠? 더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더할 변수 dim 뭐라고 할까요? 네, 합계 as integer. 그죠? 이렇게 변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합은 합 더하기 어떤 값을 더해야 돼요? rng.value 값을 계속 더하세요.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and if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next 그러면은 얘는 B3에서 B의 16번지까지 계속 뺑뺑이를 반복을 하면서 10 이상인 값만 있으면 이 합계에다 그 값을 누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next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끝나면. 그럼요. 곧바로 어디에? 이 밑에 여기에 B의 17번지에 답을 출력하면 되는데 자,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range B의 17번지 셀에다가 여기 값에다가 합을 출력해 줄래?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데이터가 여러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알아서 판단하게끔 여러분이 내용을 써줘야 돼요.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요. 합 뒤에다가 이렇게요. r이란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게요. r. 그래서 r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B의 3번지가 처음 데이터죠.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입력된 곳 끝이 어디예요?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끝이 난 곳 바로 다음 칸에 합계가 출력돼야 되죠. 이 위치를 찾아내는 소스를 써보자 이겁니다. 안 배웠는데요. 한번 썼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range 가로 열고
B3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어디냐? and 어디? 아래쪽으로 끝이 뭐냐? XL 다운. 기억나요? 이렇게. 그러면 B3를 기점으로 맨 아래쪽의 마지막 값이 얼마야? 근데 우리는 그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값에 해당하는 곳이 몇 번째 줄인지 말해줘. 됐죠? 그 줄 값을 R이 기억한다 이겁니다. 즉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16번 행. 됐죠? 그래서 R은 16이 들어가게 돼요. 아, 그렇게 쓰면요. 예. B의 3번지를 기점으로 맨 아래쪽으로 마지막 데이터가 위치한 줄이 몇이야? 이거예요. 16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16 다음에 17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그 밑에 셀즈 R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데이터가 들어간 마지막 줄 있지? 그 줄 바로 다음 줄에 몇 열이에요? 2열. 됐죠? 셀즈를 이럴 때 쓰는군요. 예, 레인지에다 이거 행 더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셀즈를 쓰는 겁니다. 여기 밸류에다가 뭐를 넣어줘요? 바로 합계 합. 이걸 넣어줘라. 됐어요? 와, 이렇게요. 네. 요거 여러분 소스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러보겠습니다. 띵. 어때요? 우와, 124 정말 나오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됩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포이치 많이 써요.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ith와 and with만 나왔습니다. 얘는요, with 뭐예요? 함께 갈까요? with me, 나하고 함께 갈까요? 예, with, 같이 갑시다. 이거예요. 즉,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프로그램 읽는 사람도 피곤하니까 줄여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건 한 번만 써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with, 대상, 개체명, 그리고 반복적인 내용을 with 다음에 쓰란 얘기예요. 즉 여기 보면 selection.font.name, selection.font.size, selection.font.italic, selection.font가 계속 반복적으로 찍히니까 아유 이거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거 힘들다. with 하고 반복적인 내용 selection.font 이렇게 지정하고 여러분이 나머지 다른 내용만 이렇게 써주면 얘가 프로그램이 딱 읽어도 어때요? 간단하고 우리도 프로그램 코딩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with and with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with문 실습에다가 글자 서식 지정, 자 디자인 모드 따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range, range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with 이렇게 selection은 선택한 영역이죠. selection.font까지가 똑같은 말이면 쓰고 name은 이렇게요. name은 하고 뭐 도둠체 아니면 휴먼 편지체 저는 눈에 좀 띄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size 이 얘기는 selection.font.size 이 뜻이에요. 16 italic 은 기울인 꼴이에요. true 기울인 꼴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정하란 얘기예요. 컬러도 쓸까요? 컬러 냅둘까요? 네, 이렇게 하고
and with 이렇게 쓰면은 보세요. 자, 제가 엑셀로 간 다음에 범위를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범위를 B3에서 F3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게 셀렉션 영역이에요. 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지? 글씨를 제가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날짜 어때요? 우와,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매출액, 세율 이렇게 어때요? 우와, 좋은데? 그 다음 또 이 밑에도 제가 또 해볼게요. 자, 여기도 범위를 지정했어요. 지정하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하고 글자 서식 지정 눌렀습니다. 그리고 총합산 자 클릭하고 총합산 정보 어때요? 편하죠? 네. 그러니까 셀렉션이라는 건 범위를 지정하고 이거 누르면 셀렉션 영역이에요. 그럼 그 영역에 대해 우리가 지정한 서식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for each, with, and with만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